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박태우 최고위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매주 목요일날 박태우 구국담론을 하는데 오늘은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됐어요. 오늘 그 방송 스케줄상 제가 좀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 앞당겨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저쪽 남태평양으로부터 제주도를 거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태풍이 지나가는 인근에 있는 당원 여러분들 시설이라든지 농장 이런 게 있으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뭐 35, 6도, 여기 우리 당사가 있는 영등포 지역 길거리는 내 느낌의 체감온도가 막 40도까지 아스팔트 기온 때문에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더위 잘 이기고 계십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9월 오면은 곧 또 가을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뭐 매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의 그 공식 채널인 우리 공화당 뉴스에서 나라 걱정하는 그런 우국담론을 같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애국 시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큰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전국이 온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바빴어요. 작년 이때 기억이 납니다. 광화문에서 매일 천막투쟁, 매일 기자회견, 매일 또 여러분들 팟캐스트 통해서 애국 담론을 나누고 구국의 열의를 다지고, 이런 하루도 실수 없이 이렇게 지난 작년에 비하면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올해 초부터 집회도 제한되고 또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했던 두 분이 원로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홍원 전 총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 초기에 총리를 지내신 분께서 많은 걱정하는 그런 담화문 비슷한 거를 내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그분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상식과 윤리와 법 그리고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과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때 국무총리를 지낸 원로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그런 성명서 비슷한 것을 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또 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총리를 지낸 게 꽤 되셨는데 노태우 정권 때입니까?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도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주의 체제와의 한판의 대결 양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진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법의 지배가 정당화되는 체제인데, rule of law인데, 지금 작금의 문재인 정부 체제를 보면은 rule by law, 법에 의한 지배긴 지배인데, 그 법이라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든지 3대 악법이 작년에 통과될 때 우리 당에 투쟁할 때 걱정했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치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와 어긋나는 이런 법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본래의 1987년도 자유주의 헌법체제가 훼손되는 이러한 것을 심히 걱정했고요. 특히나 노재봉 전 총리께서는, 그분은 뭐 정치학자로서 평생을 사신 분이죠.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많은 책도 쓰신 분인데
해방 이후에 지금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지 못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 평양 가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발언을 예를 들면서 아마 그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한 주권 국가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은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엄청난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지금 회생하고 있고 아직 이루어가지 못한 민족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잘못된 이념이라고 보는 거죠. 노재봉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념에 근거한 그런 연방제를 통한 아마 민족 통일국가를 구상하는 주사파 세력들의 한 부분으로서 문재인 씨가 이렇게 남쪽 리더니 뭐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분단 국가로서 일국은 해방 이후에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인 자유로운 총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를 주권국가로 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행태가 나오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하면서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지겹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상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 나라에 원로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행동하고 더 많은 분들이 걱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정권의 주류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고치려고 개현 정국을 또 주도하는 이런 곧 가을 정국이 올 텐데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심장박동은 점점 더 약해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주의라는 말을 뭐 과거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어제 뭐 정말 잘못된 억압주의적인 체제 그리고 아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체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 체제를 유사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정의할 정도 이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전체주의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좀 오늘 다시 한번 봤어요. 뭐 totalitarianism이라고 영어는 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날에도 전체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학자죠, 학자 조한 린치라는 학자의 구별과 같이 현대의 정치 체제의 중요한 유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전체주의의 정의는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은 독재적인 지도자의 지배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부정을 전통적인 전제나 폭정 및 권위주의 체제와 공유하면서 그것들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적인 동원이 강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적 영역이 파괴되어 전면적인 정치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이나 종교, 문화, 사상에서 여가에 이르기까지 당과 국가 권력이 통제하에 실행하고자 하는 강제적인 획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문명이라든지 사회의 방향의 문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학자들이 6,000명 이상 시국선을 하면서 이 자금의 대한민국 체제를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념적으로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이 정도 느낄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많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8월 15일 날 집회를 전후해서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는 그런 강한 의혹과 증거들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고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 확산이 요인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아직은 100% 이렇게 증명이 되는 그런 명확한 기준과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8.15 집회에서 그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애국 시민들을 나라 걱정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조금 전에 두 전직 원로 총리님들이 나라를 걱정했듯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마치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이 잘못된 흐름들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과감하게 판단을 하고 이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속성의 이러한 잘못된 용어의 정의나 판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애동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방송을 오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가장 마녀 사냥처럼 물론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거기 집회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중심으로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감염자 숫자를 볼 때 여기 지금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이거 변호인들이라고 하네. 오늘 고발하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기 언론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8.15 집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양심 있는 그런 변호인들의 목소리다 싶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녀 사냥식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 검사,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은 일반적 자유민주 국가에 대해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거를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내가 조금 전에 정의를 한 정치학 용어 사전에 그런 문맥과 일맥생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8월 15일 날 만약에 확진돼 가지고 코로나 환자라고 이렇게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이전에 어느 곳에선가 불특정 다수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염된 잠재된 것이 나오는 것이지 8월 15일 날 집회를 가가지고 나온 건 아니겠죠. 이런 시간성의 문제, 그다음 공간성의 문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방역을 우리 국민들이 순수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보건 방역으로 갖고 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비난과 성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부겸 씨 통합민주당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 극우 세력이 마치 그러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애국 시민들을 갖다 극우 세력이라고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참 망언 중에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우 세력의 개념이나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두 전직 원로 그 외에 많은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애국 지사들이 걱정한
대한민국 법치 파괴, 대한민국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도를 넘은 주사파 정권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시민들을 갖다가 극우 세력이라고 한다면 헌법을 지키는 세력은 다 극우 세력이겠습니다.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잘못을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집회, 결사, 신앙,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극우 세력입니까? 대단히 잘못된. 김부겸 씨는 저는 과거에 신한국당에서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수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어떻게 그쪽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수준이라든지 말을 하는 깊이와 용어 선택의 수준은 가히 참 창피스럽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더 한심한 거는 야당 같지도 않은 야당입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씨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소위 극우라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물론 뭐 8.15 집회하고 미래통합당은 연관지으니까 그거를 탈피하려고 광화문 집회와 당을 연관지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여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연설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극우라는 분들이나 우리 당은 다르다.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앞서서 걱정하는 행동하는 세력들을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뭐가 달라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야당이라는 존재 가치도 없고 당정청 집권여당이 독주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는데도 제대로 저항도 못하면서 잘못된 언론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면피를 하는 이들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정치인인데 양심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따라서 배우고 우리 후손들이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정치인이 아니고 기회주의자처럼 처신하는 잘못된 세력이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헌법을 지키라고 외치는 이 정권을 규탄하는 세력을 갖다가 그분들이 8월 15일 날 뭐 일부 피켓은 말이죠. 나라가 네 거냐 이런 것까지 들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국 시민을 갖다가 극우라고 주호영 씨가 얘기했다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당이 없는 거예요. 분단 국가에서 한쪽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가부장적 체제고 한쪽은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비되는 그런 지난 70여 년의 역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이미 승리했다고 전 세계적인 찬사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왜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 전국에서 조심을 하고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과도하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극운이 뭐니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고 외치는 세력들을 극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기와 정체성은 다 죽었다. 이 야당의 원내대표도 구구구구 한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물론 광복절날 전후에서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많이 받아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뭐
쿠폰 발행하고 휴일까지 지정하면서 3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했던 대실책에 대해서 먼저 겸허히 반성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전에 또 대만과 뉴질랜드 또 동남아의 많은 모범적인 몽골과 같은 나라, 특히 대만과 뉴질랜드가 대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아주 뭐 몇백 명 이하로 이렇게 줄인 모범 국가인데, 왜 대한민국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청와대 정책 제안을 했는데 왜 이 정부는 그때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감염병 전문가들이 그런 제안을 할 때 외국인들을 입국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허용했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확진자가 몇백 명도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염병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전염병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민주시민으로서 안 되는 거지만은 법의 권한과 그런 법정신을 넘어서는 과소한 구속수사라든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이런 말들은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법으로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법 해석을 하고 용어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한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의료 시설이라든지 의사들의 그런 치료 수준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정권이 충실하게 따랐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방역 체계가 촘촘하게 확진자나 사망자 수를 많이 줄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외국 언론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2,200만, 2,300만 가까이 되고 사망자도 80만 명에 오가는 수준이, 미국만 보면은 이미 사망자가 18만에 가깝게 이렇게 돌아가는, 확진자는 600만, 700만. 이런 것까지 보이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조심을 하고 앞으로 방역 체계에 대해서 철저한 보건 방역을 해야지, 미국이 하루에 1,000명씩 사망자가 나와도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너무 정치적인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탄압의 도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날 물론 장소는 좀 다릅니다만 민주노총은 거기 광화문에서 좀 떨어진 500m나 떨어졌나요? 모르겠어요. 500m, 한 1km 총각 근처에서 집회는 아니고 기자회견 형태로, 말만 기자회견이지 2,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 했다는데, 거기도 그분들에 대해서 광화문에 참석한 집회 애국 시민들 통신 다 추적해가지고 다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아서, 그렇게 다 같이 공평하게 해서 보건 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국민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언어의 사용이라든지 표현을 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죠.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모여서 힘자랑하거나 선동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소두에 말씀한 것을 잘 새긴다면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치자의 발언은
또 국민이 이리만 대리 통치를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을 앞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래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심지어는 코로나 상수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쓰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국민 보건 방역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주시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더 잘 가게 위한 그런 미래의 꿈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좀 보여야 되는데 도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시야를 키워서 말씀 올릴게요. 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를 한반도를 벗어나서 말씀을 몇 가지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밀리터리 타임스에 그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선임 연구원이죠. 군에서 오랜 기간 정보 분석과 또 안보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군사 전략 또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있는 데이비드 맥스웰 그 선임 연구위원이 글 쓴 걸 하나 제가 우연히 읽어봤어요. 제목은 Penny Wise, Pound Foolish, The Flawed Logic of Withdrawal from South Korea. 그래가지고 조그만 측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손해를 볼 한국으로부터의 주한미군 철수의 잘못된 논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분은 우리 여기 주한미군에서 근무를 오래 한 분이고 여기서 전략을 연구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분명하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핵무기수 60개까지 지금 보유하게 됐고 5,000톤까지 생화학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120만이라는 세계 숫자적으로 보면 최강의 그런 군대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방이 약화되고 말로만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면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토대도 이렇게 군사합의서를 통해서 약화된 시점에 북한이 때가 되면은 과거의 6.25처럼 계산된 전쟁으로 적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데이비드 맥스웰은 본인 이야기도 뭐 곁들이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과거에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황정엽 씨가 망명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한 세미나에서 그분에게 여쭤보니까 황정엽 씨가 대한민국이 지금 적화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벌써 적화됐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민주화한다고 군부 독재 타조를 외치고 반외세를 맺혀온 운동권 세력이 주가 된 현 정권은 지금 뭐 고관대작들을 하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 아직도 학생운동권 시절에 외쳤던 주한미군 철수나 외세 배격에 대한 그런 향수를 떨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민주노총과 같은 정권에 지조하고 이게 정권의 운영 논리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해외 유수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적화를 맞는 최후의 보루가
주한미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방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다 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물론 순수하게 삼권 분립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순수한 민주주의 체제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순수한 측면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만은 그 이면에서 독포서처럼 민주화를 가장해서 대한민국 적화 노선을 위해서 북한의 대남 전선 차원에서 놀아나면서 그들과 함께 춤춰온 민주화를 가장한 못된 적화 세력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눈을 뜨고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시점은 된 것이다. 그거를 모르고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심장이 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봤죠? 엊그제부터 지금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 올해 11월 대선을 향해서 지금 가파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미국의 지인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쪽 대선 구도도 좀 여쭤보고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현 미 대통령이 공식 공화당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으면서 한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는 계속한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을 우선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에 일자리 25만 개를 제공했다는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했다는 것도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앞으로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 SMA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동맹국의 경제적인 지위에 맞는 분담금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계속 거론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전략가라든지 대한민국 정권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고 구조라든지 한반도 문제,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이런 흐름에서 역행되는 방향으로 민주노총이 구호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철없는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화염병 던지면서 반미 외세를 외치면서 미군 나가라 이런 수준에서 외교를 하고 국가의 전략을 짠다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50배, 100배 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주한미군이 여기 존재함으로써 여기에다 투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보증수단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가치와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계속 친중으로 가고 반미를 하는 탈미를 하는 이런 노선으로 간다면 이거는 볼 거 없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심장박동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 체제에 살고 있고 또 아직은 자유민주 체제의 중심으로 한 통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헌법 정신, 헌법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미완의 국가인 건 사실입니다. 왜? 헌법상으로 아직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고 언젠가는 이루어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잘못된 이념 세력과 반민주적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자유민국 체제의 심장박동을 꺼버리는 그런 역사의 전개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막으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도 그러한 절박한 국내 정치에 대한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도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주 이태로운 주한미군 감축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1대1로라든지 여기에 현 정부가 동참하겠다는 잘못된 발언을 한 그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전반부에 무슨 이게 방송이 좀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아마 소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중에 한 앞부분이 좀 목소리가 좀 잘려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올릴게요. 그때도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전반부에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 멜리슨 교수가 이야기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거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금 한반도는 그 한복판에 있다. 옛날에 과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그런 세력 균형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한쪽에 기존에 부강한 나라에 도전하는 국가가 급부상하게 되면은 전쟁으로 항상 이어진다. 그래서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 그 당시 그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책에서 묘사한,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앞부분이 많이 안 들리고 잘려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간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세력 전이가 일어날 때 기존의 아주 패권 국가와 급성장하는 국가의 그런 공존이 갈등 구조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례 분석을 했고, 그런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16번의 그런 세계 역사에 500년간의 전쟁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12번은 전쟁으로 점화가 됐고, 지금 이제 21세기에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는 현상도 17번째 그런 투키디데스 함정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반도가 대만 해협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불꽃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차이니스 드림,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1대1로 확장적 군사적 팽창 정책을 남중국해를 통해서 기타 자신들이 지금 1대1로 투자해놓은 제3세계권 국가를 중심으로, 또 과거에 이념적으로 자유민주국가가 아니었던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가는 와중에 미국이 견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만나서 갈등구조가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는 강력한 중국 봉쇄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의 흐름이 한반도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키디데스의 함정 속에 지금 한반도가 한가운데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야 뭐 그렇다 치고 민주적으로 지금까지 헌법 체계를 일구어온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권력이,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어떤 처신을 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정신 차리고 잘하길 바란다. 이런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하는 발언을 보면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런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무슨 남북 문물교환이 패권국가 미국이 설정한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알면서도 계속 주장하고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송영길 외통위원장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생뚱맞은 발언을 하지 않나. 좀 이 정권의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고위공직자, 국방장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유엔사를 강화해가지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한미연합사 약화 전국에서 대처하겠다는 걸 갖고 있는데, 예? 유엔사 회원국 대사들한테 편지해가지고 미국의 흐름에 언짢아하는 이런 듯한 내용의 그런 편지도 보내고 말이죠. 계속적으로 인권 탄압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미국은 지난번에 박상학 씨가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서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주겠다, 인권을 찾아주겠다는 흐름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미국의 양심가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계 인권단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몇 명씩 모여서 문재인 청와대에 편지를 써서 중단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견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리더십보다는 우리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유사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듯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에 가서 저희들도 만났습니다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그 선임연구원,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미국 기업연구소에, 그 연구소에서도 이미 1년 전에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으로 규정할 정도로 이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성과 민주성에 대해서 아주 큰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 자유주의한민국 체제가 지금 신음하면서 심장박동이 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더더욱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들 최고위원회에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영국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시사 경제지죠, 8월 20일자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 또 비판적인 기사를 썼잖아요. 제목을 보니까 South Korea's liberal rulers unleash their inner authoritarians, used dishing out the criticism they seem unwilling to take it. 그래서 한국의 진보라는 말도 이들이 잘못 쓴 것 같아요. 주사파 통치자들이라는 게 맞겠죠. 그들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낸다.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함정에 빠진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제 듣지 않고 스스로 권위주의화 해가지고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정치 문화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쏟아내던 그들이 이제 그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정확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아주 그 외교적인 표현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 듣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온, 피땀 흘려서 갖고 온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합니다만은 너무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기 또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노스 코리안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자료도 제가 훑어보니까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북한의 핵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 내부의 모순점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철저하게 분단 국가의 한 축을 민주적인, 자유민주적인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하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안보 정책을 기반으로 이러한 아주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아직도 적화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호전적인 60개의 핵을 갖고 5,000톤의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120만의 정규군과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군을 20만을 갖고 있다는 북한을 견제하고 이래야 될 정권이 거꾸로 핵을 뭐 과거에 그랬죠. 이 좌파 정권의 전직 대통령들 핵을 뭐 만들 의사도 없고 그럴 뭐 능력도 없다 그러고 뭐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그러고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9.19 군사합의서 만들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뭐 하면서 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그런 도박을 하고 있다.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실주의적인 노선으로 되돌아가 달라. 거듭 방송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잘못된 정권을 견제해야 될 유일한 야당의 103석을 가진 원내정당, 뭐 이름도 이상합니다만 그런 이름 가지고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만 제대로 된 야당이고 이러한 잘못된 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면 도대체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님께서 소개를 하고 저도 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들이 뭐 새로 바꾼다는 정강정책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이들이 이 잘못된 정권을 견제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못구하다 나뭇가지에서 물고기 잡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전혀 뭐 과거에 물론 뭐 우리가 경제민주화 개념도 필요하고 노동자들의 인권 복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행복주권의 축으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보수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말이죠. 보수주의는 어디 찾아볼 수 없고 정의당이라든지 중도 좌파 정당들이 하는 정책 어젠다만 잔뜩 갖다 놓고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왜 이 정권이 잘못하는지 이거에 대한 비판도 부재하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이게 정당인지 무슨 국회의원들이 모인 협회인지 말이죠. 국민을 대표한다는 보수 이념을 대표한다는 정당이라기에는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숨통이 끊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런 야당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이러한 냉정한 현실인식하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이거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저도 뭐 국회의원들의 책무와 그들의 뭐 어려움과 그들의 한계성도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해가고 어렵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비상시국이고 혼돈의 시대에 원칙과 신념이 부재한 보수 이념이 부재한 두리뭉실한 중도좌파 이념적인 이러한 노선만 가지고 어떻게 이 주사파 정권하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너무 많고 자료도 많습니다만은 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 현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사람도 뭐 장관에 나보다 임명하고 또 정책도 내놓을 거예요. 저 장관 임명하는 청문회 하는 거 있으나마나 한 것 됐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하려면. 그래서 이 정권이 전체주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 때 공청회도 하고 반대 진영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뭐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의결을 해서 국회에서 곧 통과될 모양인데 통과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물론 뭐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옳은 점도 많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경제가 더 성장해야 될 큰 틀에서 보면 또 이 경영자 총협회라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도 없이 법이 통과되고 뭐 공수처법 통과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기에는 이 국회가 이미 너무 한쪽의 이념에 치우치고 양극화된 하나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청와대 출장소라고 해도 뭐 과언이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고 청와대 출장소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회의 기능과 모습이 왜소화되고 국민의 외면을 받는
통법부로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뭐 요즘 대한민국 언론도 보면 뭐 볼 게 있습니까? 뭐 날씨하고 다큐멘터리, 뭐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뭐 이런 거 뭐 노래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대한민국의 시국을 분석하고 국제정치 구조에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키냐, 이런 프로는 부재하고, 또 평론가들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해야 될 이야기는 뭐 보이지 않고 수박 겉도는 이야기로, 참 대한민국의 보수의 목소리는 전혀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부 신문이 사설이나 곳에서 몇 군데 좀 나옵니다만은 전혀 균형 잡힌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앞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세상에 살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지식인이나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 집단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아마 이제 정기직 국회 넘어서서 12월이나 연말, 작년에 공수처법 통과한 것처럼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들이 원하는 헌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그때 만에 하나 보수가 대동단계를 해서 그 잘못된 헌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합의한 자유민주 체제의 헌법이 이상한 누더기 같은 분권형이니 뭐 사회주의 연방제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특정 이념이 과도하게 투영된 이런 헌법으로 대체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투쟁을 해도, 우리가 잘못을 지적해도 헌법이 이런데 왜 그러냐는 그런 큰 벽에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맞고 자유체제의 헌법의 숨통이 끊기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정신세계가 살아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있었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지만,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 데서 그걸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네 편 내 편 따지고 나 남 탓으로 돌리는 정신이 부패한 사회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욕심을 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행복 추구권, 가족과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를 지키는 애국운동이라고 하지 마세요. 가족 지키기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투쟁의 길을 나서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자유체제의 숨통이 끊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읽고 고민하고 또 투쟁하면서 또 국제적으로도 인맥과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이 판세를 읽고 판을 읽으면서 드리고 있는 고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헌정국에서 마지막 이들이 화령점정을 하면서 자유체제 헌법에 손을 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코로나 정국을 핑계로 코로나 계엄령 속에서 사람을 못 모이게 하고 통제한다면 어떻게 싸웁니까? 기자회견하고 보도자료 내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비록 제한된 자원이고 시간입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국내에서 투쟁과 더불어서 이제는 국제적인 판을 짜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접근법도 필요하다. 우리가 국내에서 힘이 부족하고 국내의 인맥과 자원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고 억압되고 만에 하나 박탈당한다면 우리는 또 회의에서도 그런 동지를 찾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싸워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길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대한민국 적화 전략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일으키는 6.25에서 부산까지 밀렸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돼서 지금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공산화된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 영향하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개인이 행복주권, 그리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미국의 젊은이들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사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냉전 체제에서 우방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적화를 막고 반독 체제를 지키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만 정전 체제를 유엔을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헌법이 파괴되는 낙동강전선에서 부산까지 밀리고 있는 영국에서는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러한 묘안은 무엇입니까? 전략은 무엇이에요? 그걸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그런 인식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판에 대한 분석도 안 되는 그런 정치인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찾아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서재필 박사가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했듯이 우리도 자유민주 체제의 숨통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방불케 하는 묘수를 찾아서 이제는 우리 모두 대동단결해서 보수가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정에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은 크고 담대할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날 찾아뵙고 또 후속타로 같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